잠깐만 현금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이나 없어졌다는 거잖아. 여기 전 재산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메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한국까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나 연예인들의 생활,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깔끔하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한강까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지만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갈 경비를 마련했죠. 같은 한국어 동아리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나차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으로 여행을 갈 경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 같이 갈 친구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나차가 저와 성격이 잘 맞기도 했고 집에 형편도 여유 있는 편이라서 여행 메이트로 알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차와 한국에서 정말 크게 다툴 뻔했던 것이 문제였죠. 어쨌든 저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여정을 시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이 둘 다 처음 가는 외국 여행이라서 인천공항에서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우선 수화물로 맡긴 캐리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몰라서 헤맸죠. 저희가 얼쩡거리고 있으니 옆에 계신 한국분이 저희를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라서 스마트폰 번역기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번역기를 켜기보다 먼저 한국분이 눈치껏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고 공항철도라는 노선을 이용했는데요. 태국의 지하철 노선도보다 훨씬 많이 복잡해서 솔직히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확인해 보면서 다녔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도 복잡한데 무슨 신분당선에 각종 경전철들과 서해선 등 왜 이렇게 노선이 많은지 너무 신기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철 노선이 있다면 각 집 앞마다 지하철이 다니는 수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태국과는 정말 게임이 안 되게 어마어마한 나라인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점은 모든 노선이 환승이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버스까지 환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승이 되는 것으로 따진다면 요금이 태국보다 많이 비싼 편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7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거든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BTS라는 지상철과 MRT라는 지하철의 두 가지 정도의 노선이 있는데 노선도 많지 않고 BTS와 MRT끼리의 환승이 불가능해서 돈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짧은 거리 내에도 많은 역이 있어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서 지하철 노선도에서 저희가 가야 할 역을 찾는 것도 오래 걸렸죠. 친구 나차와는 한국을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역마다 타고 내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꽉 끼어서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소매치기가 있을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지갑이든 주머니를 꼭 쥐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한국에서는 이상한 사람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꽉 붙어 있는데도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태국 사람들보다 전부 키가 크고 덩치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형이 좋으니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카메라로 비춰도 옷태도 좋고 멋져 보이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모습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눈으로는 겉으로 보았을 때의 외관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차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마구 울기까지 했어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나차의 지갑에 저의 100만 원과 나차의 100만 원을 합쳐서 200만 원을 넣어두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나차의 여권까지 함께 분실해버렸으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들었지만 역시 외국은 전부 조심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한국에 대해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 첫날이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해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먼저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기로 했고 경찰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접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돈과 여권만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자 위치 확인이 안 되어서 찾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신고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디에서 흘렸는지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경찰관님의 친절한 대응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한마디에 안도를 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경찰관님의 태도였습니다. 저희에게 여유도는 있는지 재차 물어보시고 혹시 부족할 수도 있으니 여비에 보태라며 지갑에 있는 돈을 주셨는데 사비로 주신 돈이 무려 3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게 감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파출소인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인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 저희는 조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차는 아직도 정신을 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일단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밥을 먹고 이왕 왔으니까 한국에서 할 것은 하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것은 나차의 여권과 200만 원이었고 제게는 20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 있었으니까요. 저희의 200만 원은 정말 몇 달 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써보지도 못했으니 너무 허무하긴 했죠. 그래도 이것조차 추억이라고 생각하자고 조금 힘들더라도 재미있게 놀자고 했어요. 나차도 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미리 선택해둔 예쁜 카페를 가서 조금 저렴한 음료를 마시기로 했고 또 입장료가 비싼 관람 등은 포기하기로 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식사도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우기로 하니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지는 않더라고요. 여행 도중에 한국의 편의점 체험을 자주 했는데 한국은 정말 편의점이 많았고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품목도 엄청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내부 취식도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맘 편히 먹을 수도 있었고요.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한 끼를 먹으면 3,000원도 안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의 물가가 막 비싼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간혹 저렴한 식당이 있었는데 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던 식당이 기억에 남습니다. 생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식당에 가서 맘 편히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심지어는 단무지도 무료이고 서비스로 주는 거라면서 군만두도 주셨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만두를 자주 먹는데 한국의 만두도 그것과 너무 비슷해서 태국을 그리워하기도 했죠. 뭔가 다른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 서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나차와 울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국 음식점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나차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나차가 긴장한 상태로 받아보는데 한국어로 말하는 목소리라 알아듣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눈치챈 남성은 간단한 영어로 말을 하는데 저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바로 저희의 지갑과 나차의 여권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으니까요. 불이 나게 나차의 지갑이 있는 경찰서로 무려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200만 원만 찾는다면 남은 한국 여행을 더욱 풍족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발급 신청은 해두었지만 나차의 여권도 빨리 찾는 것이 좋은 상황이고요. 경찰서에는 정말 나차의 지갑과 여권이 있었고 저희 돈 200만 원도 정말 무사히 있었습니다. 저희 둘이 끌어안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경찰관님께서는 정말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지갑은 어느 역 계단에 떨어져 있던 것을 시민분이 발견하시고 우체통에 넣어서 근처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히 소매치기가 아니었고 나차가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우체통에 넣어둔 것이라서 오래 걸렸다고 원래 습득물을 경찰서로 가져온다면 더욱 빠르게 찾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요즘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려도 경찰서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대한 애국심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갑에 돈을 세어보니
저희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20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내부에 손을 대지 않고 선행을 베푸신 분께 너무 감사드렸죠. 다른 나라였다면 아예 찾는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200만 원과 여권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돈도 다시 생겼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국에서 즐기지 못했던 여러 생활을 누렸습니다. 정말 예쁜 분위기의 카페도 가고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 구경도 했고요. 밤에는 홍대를 가서 실컷 놀아보기도 했죠. 여유가 생기니 더욱 웃음꽃이 피었고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또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한국의 소주와 맥주도 잔뜩 마셨습니다. 그런데 소주는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쓴 맛만 나는 느낌이라서 도대체 왜 한국을 대표하는 술인지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삼겹살도 너무 맛있었고 불고기도 소스 맛이 좋아서 계속 끌리는 맛이었어요. 소주는 그나마 삼겹살과 함께 먹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주만의 맛이 아닌 어울리는 음식과 먹으면 좋은 술 같았어요. 사실 한국의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 혹은 도시락 등을 먹을 때도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음식점에 가서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을 먹으니 정말 좋았습니다. 아니 태국에서 먹던 향신료나 과일 등이 그리울 만도 한데 한국에서 새로운 음식을 먹을 생각에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특히 나차는 한국의 야경을 보면서 마시는 맥주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맥주와 함께 감자칩 과자만 먹어도 좋았습니다. 제가 어느 태국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야경이 세계에서 멋지고 가장 반짝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완전히 꺼진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전부 일을 하고 있어서 불이 켜진 것이라고 하지만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신기했습니다. 한강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처럼 간단히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와 친구가 한국에 간다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다고요. 할아버지 젊은 시절에는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하고 어려울 때에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다며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한국에 시집을 가서 잘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한국어를 배워두거나 한국에 대해 공부해두면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죠. 실제 저와 나차가 한국에 와서 본 풍경들로 할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한국인 사업가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넓게 많이 배우시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이 확실히 있다면 태국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한국에 온 것도 너무 보람 있었습니다. 나차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태국의 친구들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태국에서만 갇혀서 무얼하며 먹고 살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 넓고 멀리 나가보면 분명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대학생활도 더욱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우고 한국의 지리에 대해 잘 파악하고 나서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